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요즘 오르세 연구실은 무엇을 하는지 전할 소식이 되게 많아서 1번에서 6번까지 요모저모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일은 지금 2027 개념 에센스 수 1을 촬영하고 있다는 거.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나오네요. 매일매일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공지했듯이 수금 일주일에 이틀 한 번에 한 단원씩 업로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매일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시간보다 더 지연되지 않는 선 안에서 촬영되는 대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대로 강의를 보셔라 라는 의미로 촬영하는 대로 찍히는 대로 업로드 중입니다. 누구와 촬영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이 강의를 스튜디오에서 혼자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매년 개념 에센스 수 1은 스튜디오에서 혼자 겨울 개강 전에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개념 에센스 수 1을 스타트하게 해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수 2부터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스튜디오와 현장 강의의 갭이 조금 크죠.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 친구들 조금 더 빠르게 한 달 먼저 스타트하고자 하는 현장 친구들을 대상으로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매일 라이브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바로 댓글을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쭉 하기보다는 그 강의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해하고 또는 어떤 것이 궁금한지 또는 이 개념에 의해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어떤 것들을 어려워할지에 대한 반응들을 싹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강의 같은 느낌으로 촬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왕강의 12월 원래는 19일 날 한다고 했었는데 12월 18일로 하루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를 당겼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를 당겨서 12월 18일 날 완강을 하고 또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로 듣는 친구들이 누군지 되게 궁금해 하는데 현장 수강생 대상이에요. 그래서 현장 강의와 다를 바 없는 느낌으로 강의가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앉아있는 수강생들이 수업 시간에 난 저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난 이 부분이 되게 어렵고 여기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것들을 궁금하지만 말하고 싶지만 현장에서는 워낙 많은 친구들이 앉아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 강의의 장점은 댓글로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현장에서는 요거 이 포인트 이해했어? 라고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 이해했다고 말해도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손가락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 강의에서는 그 반응이 좀 빨리 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나도 저게 궁금했어. 나도 이랬어.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항상 작년보다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꼭 그 단원에 동일 단원에 작년 강의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강의를 모니터링하는 많은 이유 중에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게 작년보다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개념 에센스 수 1을 스튜디오로 촬영을 했는데 그 강의가 혼자 찍었음에도 너무 잘 찍혀서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내 기준. 그런데 그런 강의를 보고 오면 되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의를 오늘 촬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조금 있어요. 가수들도 1집이 너무 좋으면 2집을 낼 때 부담을 가져서 2집이 이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작년 강의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 강의가 되게 좋으면 이번에 강의할 때 조금 부담이 돼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강의는 컴팩트하게 선생님이 혼자 쫙 끌고 갔다면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디테일한 것들, 예제도 더 다채롭게 조금 더 다양한 설명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작년 강의보다 훨씬 좋다. 훨씬 학생들 입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선생님이 더 많이 잘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친구들이 누가 그 강의를 듣고 있냐, 우리도 그거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듣더라도 나 혼자 듣지만 라이브로 듣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느껴질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출백선 교재가 입고됐고, 개강이 우리 기출백선이 기존 문항에 올해 교체하는 신규 문항을 촬영해서 편집을 할 텐데, 선생님이 기출백선을 만드는 과정이 기존 문항에 대한 해설을 그대로 두고 뒤에다가 신규 문항을 붙이는 게 아니라, 기출백선은 기출의 대표 문항을 라인업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문제를 제거하고 신규 문항으로 끼워 넣으려면 그 자리에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100문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 라인의 역할, 그것들이 깨지지 않게끔 연결을 하니까 사이사이 편집이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강하고 완강한다라고 했던 건 5일날 개강하고 개강 즉시 완강이다 라고 캐스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편집을 해서 집어넣고 해서 후작업이 좀 오래 걸려서 개강 자체를 12월 7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개강해서 완강은 12월 12일로 하겠습니다. 기출백선 입고가 됐으니 교재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날이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온 날일 거예요. 그래서 for an N커리, N수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것도 이제 연구실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우리 티모롯의 여러분들도 수능 성적을 받았을 거고,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나보내고, 근데 난 떠나보냈는데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른 인연으로 만나길 바라면서 떠나보냈는데, 혹시라도 오늘 수능 성적을 받고 다시 이 캐스트를 클릭하고 있다면 한 번쯤 한 번씩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선생님이 쭉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를 했고, 선생님도 여러분도 함께 공부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많이 행복했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 잘했어요 라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축하하는데, 선생님 제가 생각보다 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좀 그렇죠?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한데, 여기서 마지막 캐스트 찍으면서 울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지막 캐스트 찍으면서 울고, 또 어쩌면 첫 만남이 또 새로운 첫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이 캐스트에서 또 울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선생님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걸 직접 만나 안아줄 수는 없지만 이 위로의 마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선생님 제가 수능이 끝나고 이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차피 잘한 친구들은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었고 앞을 보고 달려가면 좋아. 여러분들의 그 앞날을 응원하고 축하하면서 여러분들께 굿바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건 별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선생님을 만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지. 선생님 제가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이야기를, 나는 왜 내가 이런 결과를 받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막 울 수도 있고. 근데 수능 끝나고 여러 명이 선생님을 각각 찾아왔었어요. 찾아온 사연들도 되게 다 달랐어. 근데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는 사연을 말하고 선생님을 찾아온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그래 와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문자로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싶다, 이 일을 겪었을 때 선생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고 무작정 와 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한 이 스튜디오로 왔고, 그 친구가 촬영이 끝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일도 겪을 수 있구나.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의 사연을 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선생님도 사실 굉장히 놀랐었고 사실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그 문자를 보고. 근데 실제로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다라는 그 자체가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같이 있어주는 거구나. 한 30분일지라도 이 촬영한 스튜디오로 오라고 해서 여기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막막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아야 되니까 그 갈피를 잡기 위한 어떤 질문들을 하나하나 했었죠. 너는 원래 되고 싶었던 게 뭐야? 다시 N수를 했던 이유가 뭐야? 이때 어떤 마음이었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친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 나는 지금 어떤 답을 찾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나한테 답을 찾아줄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친구도 그렇고 그 다음 찾아온 친구도 그렇고 이 수능 끝나고 선생님한테 찾아온 친구들에게는 거꾸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왜 이때는 어땠어? 이때 이런 말은 왜 했던 거야? 라는 역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나도 본인도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알지 못했던 이유를 서로 그 안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와서 어떡하지?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 뭐 그것도 괜찮아. 한 며칠 정도 그럴 수 있어. 방황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고, 좀 놀 수 있고.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추스려지면, 그러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좀 해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건 여러분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너 이랬지, 넌 이럴 거야가 아니라 이때 어땠는데? 그래서 너의 생활은 어땠어? 그때 너는 어땠어? 계속해서 선생님이 물어서 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대화를 하면서 답을 하면서 선생님 그럼 이래서 그랬나 봐 라는 이 결론들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나는 어땠어? 그때 나는 뭘 원했지? 나는 지금 뭐가 하고 싶을까? 또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찾고 싶으면 지나간 시간 하나하나의 나의 행동, 그때 내가 했던 말들, 그런 행동을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난 그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본질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뭔가가 보여. 그러면 이게 문제였구나. 원인을 찾아내야 다시는 그러지 않을 대응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기를 바래요. 꼭 뭐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되었어에 대한 원인만을 대화로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 혹시 이걸 클릭하고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에 갈등을 하고 있고 미련이 남고 어떡하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성숙하게 찾아내길 바래요. 그리고 그래도 답이 안 찾아지면 서점에 한번 가봐. 서점에 가서 꽂혀있는 책들을 한번 쭉 보세요. 선생님도 강의를 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서점에 갔던 것 같아. 거기는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책이든 나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책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살다가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과 같이 너가 궁금해서 나한테 무언가를 물었을 때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면, 또는 그때 내가 없다면, 그렇다면 서점에 가서 그 답을 찾아라. 다 있다. 나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들이 이미 살아본 경험과 그에 의한 결론들 또는 좋은 이야기들을 다 써놨을 거다. 그걸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다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되고 답을 찾게 될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숙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책들을 읽고,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티모로세는 그렇게 성숙하게 이런 상처마저도 성숙해 가는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잘 겪어내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읽은 책에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또는 진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가 되게 새옹지마처럼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긴대요. 큰일 났다 싶은, 야, 나 이제 어떡하지? 라는 그런 감정이 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 일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겪고 어떤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게 사실은 나쁜 얼굴을 하고 나한테 찾아온 축복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의 결과가 내가 원했던 전부이고 이 결과가 내 인생의 전부인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극대극소를 하면서 계속 살아갈 텐데 만약에 좀 안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극소를 찍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극대를 위한 극소다라는 생각으로 관점을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선생님도 그걸 너무 많이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한테 생기는 나쁜 일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고 나한테 생기는 좋은 일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극대가 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바로 뒤에 극소가 나와. 왜? 우리는 수학을 했으니까. 극대 다음 극소, 극대 다음 극소. 극대 다음에 또 극대? 그건 없어. 그건 상수함수밖에 없어. 그럼 플랫해. 그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극대 다음에 뭐라고요? 극소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자양분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QA로 소통하시고 또 연구실 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연구실로 문자도 하시고 그리고 캐스트에 댓글도 다시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이제 여기서 좀 우리의 또 그게 있네요. 이 시간이. 여기가 별표로 해놓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소식 중에 가장 선생님이 지금 이 캐스트를 촬영하기 전에 고민을 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가 가장 하고 싶을까? 라고 했을 때 딱 금요일 성적을 받은 티모로세가 금요일날 항상 선생님 캐스트를 봐왔던 티모로세가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전했고 자 4번 보시면 분위기를 바꿔서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선생님과 갓생 파티에서 함께 신나게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존 팀 오르세로 들어가서 이분화된 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새 소식에도 올라와 있어요. 새 소식에 실장님이 글을 써서 여기 클릭하면 바로 이벤트로 연결되게끔 해놨으니까 기존 팀으로서는 참가하셔서 좋든 나쁘든 우리 갓생 파티 할 때에 룰이 있어요. 성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묻지 않고 서로 말하지 않는다. 성적 얘기하지 말고 그날 하루 행복하게 함께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팀으로서는 성적과 상관없이 기쁘든 슬프든 상관없이 갓생 파티에 오고 싶으면 글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팀으로서는 맞아. 기존 팀으로서는 그것도 있어. 저번 캐스트에서 얘기했나? 저번 캐스트에서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쌤 제가 졸업하면 선생님을 많이 홍보해 줄게요. 선생님 제가 어머님들도 그랬다 그랬죠? 우리 애가 졸업하고 나면 저기 선생님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비밀이에요. 우리 선생님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모순적인 말들을 나한테 수없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책임져라. 이제 선생을 책임져라. 뭐 이런 어떤 재밌는 이벤트예요. 갓생 파티에 올 수 있는 초대권을 주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지요. 자, 댓글 달고 선물 받으세요. 그리고 신규 팀으로서는 이 작년에 기존 팀 오르세가 받았던 선물들을 그대로 나열해놨어요. 기존 팀 오르세가 봤을 때 되게 작년에 우리가 이 이벤트에 참여했었지라는 추억이 될 것도 같고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 뭐 에어팟, 애플 에어팟, 맥스 에어팟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M에서 나오는 기덥게까지 작년에 진행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참여하셔서 기덥게 많이들 받으시고 키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선생님이 그대로 유지해놨던 프로필을 드디어 교체했습니다. 프로필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찍으려고 보니까 그때 사진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더라고. 이제는 그때보다 늙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 사진이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프로필은 약간 사기적인 면이 있죠. 보정을 다 해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프로필이 나온 것 같아서 프로필을 드디어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요즘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재밌는 이게 완성된 영상이 나왔는데, 메가스터디의 가장 빛날 너에게라는 노래를 커버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불러달라는 각각 선생님들이 불러서 주시면 그것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그런데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혼자 그걸 어떻게 완창을 해? 근데 우리는 티모르세라는 그런 무리이기 때문에 연구실의 조교들과 우리 조교였던 사람들과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한 마디든 노래를 잘하든 음치든 거의 보면 음치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음치도 있고 박치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편집하면서. 하지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여하를 떠나서 다 한마디씩 편집을 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빠뜨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조교들이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과 친구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다 같이 부르고, 또는 예전 컨텐츠 팀장이었던 군대에 간 친구는 그 군인들을 같이 무리를 지어서 떼창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티모르세가 가지고 있는 추억의 사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디씩 또는 두 마디씩 부르는 노래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래 딱 시작할 때 스타트는 제가 해요. 근데 정말 가수 안 하고 강의하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영상이 있는데, 영상 스포를 한 번만 해주면 아직 어디에도 안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먼저거든요. 선생님이 핸드폰에서 틀어서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비춰주겠습니다. 네, 틀어볼까? 어디 있냐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오르세 연구실에서 만든 천우신조는, 유경 한 번만 찝어줘. 어딘지 모르겠어. 연구실 방에. 천우신조는 되게 재밌는 필적 확인란을 쓰는 걸로 유명했었어요. 근데 2026학년도에는 그걸 좀 자제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밤새 만들고 너무 배가 고파. 유경쌤이 짜파게티를 끓여 먹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것을 마감하면서 짜파게티 먹으면서 필적 확인란에 적었고, 또는 태양이 준 통곡물, 썬칩이죠? 이런 과자를 먹다가 거기 적힌 것으로 필적 확인란을 적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현장 시험지에 그걸 좀 많이 했었는데, 저 경찰청 창살은 쇠 창살인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해가지고, 조교가 불러주고 받아 적기, 그러니까 조교의 발음 테스트로 필적 확인란을 하기도 하고, 긴장감을 좀 푸는 느낌에서 그런 필적 확인란을 특이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 메가스터디 보니까 필적 확인란 되게 멋있는 말들이 첫 인트로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우리는 패러디해서 그동안 천우신조에서 사용했던 되게 재밌었던 필적 확인란. 그래서 현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 천우신조 다 남은 교재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버리잖아요. 거기서 누군가가 이걸 주워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이트 같은 데 올린 적도 있었어요. 야, 이 필적 확인란 되게 웃겨.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필적 확인란으로 만든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치 유튜브에서 먹방할 때처럼. 근데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보인다. 이렇게. 필적 확인란 가까이서 한 번 더 보여줄까? 이렇게 우리 오르세의 천우신조. 이거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면 얼굴이 너무 클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얼굴에다 가리면 되겠네.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가슴 속에 고운 바람쥐 나듯 손금 위로 맑은 강물 흐르듯 근데 이 큰 소리에서 가끔 이게 딱 앞부분이 선생님이거든요. 맑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리라. 시작하는 날.
거기까지가 딱 선생님이 부르고 뒤에는 조교들인데 선생님이 부르는 건 그냥 뻔하게 그냥 불렀는데 뒤에 이제 조교들 부른 게 다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스포가 되니까 들려주지 않고 근데 이렇게 옆에서 큰 소리 들으니까 차라리 좀 괜찮은 것 같아. 별로야? 아, 그렇다면 다행이래. 유경쌤이 이 노래를 선생님을 한 100번을 다시 시킨 것 같아요. 쌤 박자 틀었어요, 다시요. 쌤 음정 틀었어요, 다시요. 100번. 그래서 여기서 뭐 끌어올려야 된다고 뒤에서 등에서 선생님한테 손가락으로 끌어올리고 해서 진짜 어렵게 부른 한 새벽에 몇 번 불렀지? 아, 그러니까 한 3일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아무나 가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실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모저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티모로새들 여기 딱 3번 앞에 서 있네. 티모로새들. 네. 행복한 날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요. 자,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